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체 마지막 강의로 다리랑 발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 다리랑 발 그리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팔이랑 손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해요. 크게 다를 바는 없고, 둘 다 똑같이 기본 도형으로 봐주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기둥으로 하나 볼까요? 팔도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무릎이 이렇게 있고, 다리는 한번 사각형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원기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발이 이렇게 있고 기본 도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대충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음, 그냥 이제 근육 같은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뼈대 같은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걸 깎아서 조각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발을 그려 나간다든지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도형은 뭐 누구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기본 도형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기본 도형 자체도 어색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다리 뼈의 구조랑 근육의 형태 같은 것들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도형 자체도 좀 되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도형 그리는 법을 알아봤으니까 뼈대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다리뼈 같은 경우는 팔뼈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크게 뭐 골반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척추가 심어져 있고 네, 골반이 이렇게 있고 다리뼈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무릎뼈가 여기 이렇게 막혀 있고 그리고 정강이뼈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예전에 손뼈 할 때 팔뼈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손뼈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본적 이제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짧고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길고 이런 식으로 뼈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다리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리뼈는 조금 반대로 된 거는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얇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길이 같은 거는 네, 길이 같은 거는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짧아 보이긴 하는데 얇기나 두께 같은 거는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얇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뼈대가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음, 이렇게. 그리고 발목뼈. 이게 발목, 발등뼈? 정확한 명칭은 따로 공부할 때 익혀두진 않아가지고 그냥 형태나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의사가 아니라 해부학 공부할 때 형태 같은 거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해서 발등뼈가 있고 그 손등이랑 마찬가지로 발가락까지 가기 전에 발등에 이렇게 가닥이 있어요. 가닥뼈. 네, 손가락처럼 생긴 이런 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가락 마디뼈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기본 구조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미지 자료 같은 거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뼈 구조를 알아봤으니까 근육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육이라고 하면은 대충 골반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근육의 외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발목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도 똑같이 그려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생겨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쪽에다가는 이제 근육의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굴곡을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근육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굴곡을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근육 공부 같은 것도 충분히 돼야 합니다. 저는 무릎 뼈를 대충 한번 표시를 해 놓을게요. 무릎뼈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위로 이제 허벅지 근육이 생기게 돼요.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 골반 쪽에서 약간 인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쭉 내려와요. 신경들을 보호하고 있는 뭐 그런 거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렇게 또 근육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한 덩어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릎 쪽 그리고 옆에 종아리 근육 이쪽에도 종아리 근육이 조금 보이겠죠? 이렇게 정강이 쪽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발등에도 뭐 발가락에도 여기 손가락 때처럼 이렇게 약간씩 있겠고 근데 신경들이 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제 근육 덩어리들만 표시를 해보자면은 여기 이 덩어리 아이고, 이 덩어리랑 여기 큰 이 덩어리 큰 덩어리 또 덩어리 여기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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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육이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는 자료 같은 거를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해부학책 같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직접 참고를 하면서 내가 그려가면서 형태라든지 그 근육 부위별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인체를 제대로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인체 공부를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이 그려보고 형태랑 움직임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뼈대랑 근육 구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발을 한번 알아볼게요. 발 그리는 거는 조금 쉬워요. 그냥 원기둥 이렇게 딱 세워놓고 발목이에요, 대충.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조금 변형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발목뼈를 내려주고, 여기도 발목뼈를 내려주고, 이렇게. 아이고. 뒤꿈치가 살짝 보일 수도 있겠고 안 보일 수도 있겠고, 그거는 내가 그리는 구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정면에서 대충 이렇게 보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발가락들도 다 그려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쁜 모양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들 그 구체적인 형태를 못 그려서 그렇지. 보통 손이나 발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좀 안 그리거나 좀 가려놓거나, 손 같은 거는 뭐 옷 뒤쪽으로 해가지고 좀 안 보이게 한다거나 그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그 부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안 그리는 거예요.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거 그리는 거에 비해서 손이랑 발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놓는 게 있어요. 좀 어리신 분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림 실력이 안 느니까 자기가 못 그리는 거 인정을 하고 계속 그림을 열심히 그려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언젠가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그리게 될 거니까 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보면은 자기 딴에는 나름 그래도 그림을 잘 그린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못 그렸어요. 형태도 다 틀리고 그냥 그림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못 그리는데 손이랑 발도 못 그려. 그러면은 되게 좀 어정쩡한 캐릭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못하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얼른 발전해 나가는 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본 도형으로 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기본 틀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내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예쁜 모양으로 다듬어 갈 줄 알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옆모습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죠. 발 옆모습도 비슷해요. 그냥 기둥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약간 좀 누운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삼각형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발바닥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아이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 여기서 제대로 내려주고, 뒤꿈치 살짝 이렇게 라운드 돌려주고, 또 내려오고, 발등, 발등 내려가고, 발가락 표현해주고, 그리고 여기 발바닥 앞쪽 부분, 이쪽도 그려주고, 발 볼 부분은 들어가고, 또 뒤꿈치로 가면서 이렇게 좀 둥글게 해주고.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모양 다듬고 예쁘게 하는 거는 본인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바닥 같은 거는 잘 그릴 일이 없기는 한데, 발바닥 같은 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건 몇 각형이야? 칠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좀 애매한 육각형을 좀 그려주면 돼요. 진짜 애매하게 좀 그려주면 되는데, 발가락 모양 들어갈 부분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을 또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육각형을 대충 그려주면은, 여기에서 이걸 이제 또 나눠줘요. 발바닥 이렇게 근육 형태들을 대충 표시를 해주고 발가락도 나눠줘요. 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대충 표현을 해줘요. 조금만 더 다듬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뭐다 나눠놨으니까 그리는 거는 쉽겠죠. 너무 발볼이 좀 넓어지긴 했는데 그냥 좀 구체적인 형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예쁜 발을 그리려면 뭐 발볼을 좁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그려 나가면 되겠죠. 저는 그냥 간단히 그리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려운 거는 없죠. 그러면 이제 자세한 자료들을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뭐 제 블로그에 있는 거든 아니면은 직접 가지고 계신 해부학 책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좀 더 많이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좀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냥 인체 종합적인 거를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블로그에 있어요. 인체 구조 종합적인 부분인데 그냥 예,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각조각 내서 처음에 큰 기본도형 틀에서 점점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근육의 형태대로 점점 만들어 나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 기본 황금비라는 건데 보통 머리를 일로 봤을 때 머리를 기준으로 일로 봤을 때 이렇게 각 비율별로 나눴을 때 발끝이 머리가 이렇게 최종 닿는 게 그 사람의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팔등신을 하려면 머리가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떤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이런 것까지 묻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머리 크기나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키가 좀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비율이 좋은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뭐 다리가 좀 길거나 머리가 작거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팔등신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냥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 조형적 아름다움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예뻐 보이면은 비율이 좋은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각 비율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황금비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다빈치 형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서 직접 본인이 해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사를 해놓으신 거라서 이런 게 또 있어요. 보통 내 팔꿈치는 그 평행선을 봤을 때 이렇게 팔을 굽혀 봤을 때 내 팔꿈치는 보통 내 명치 쪽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치랑 거의 일직선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일직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손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렸을 때,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손끝이 허벅지 한 중간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좀 이제 괜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좀 가장 이상적인. 네. 그리고 양팔을 벌렸을 때 손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보통 자신의 키예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하죠? 인체라는 게. 모든 부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이래요. 이거는 따로 책 같은 거는 안 보고 제가 그냥 보면서 알아낸 건데, 보통 내 발 크기랑 손 크기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손 한 뼘 크기, 엄지에서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길이를 봐야 되나? 그렇겠죠? 네. 이 손 한 뼘의 길이랑 발 사이즈랑 거의 일치해요. 네. 그리고 이 발 사이즈는 제 팔뚝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 안쪽에서 봤을 때 팔꿈치 쪽 말고 그 손 안쪽에서 봤을 때 손이 접히는 부분이랑 손목까지의 길이 그게 제 한 뼘 길이에요. 그리고 또 보통 그 제 얼굴 그 길이 하나가 이제 제 손 한 뼘 정도의 길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애들도 보통 비슷하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좀 지내면서 알아낸 것들도 있는데 물론 어디 다른 책 같은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하다 보니까 되게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체 구조를 마무리를 했는데, 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고, 좀 잘 그리고 싶다면은, 특히나 인체 같은 부분에서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남들보다 잘 그리려면은, 남들이 하는 거에 몇 배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남들만큼만 잘 그리려고 해도 지금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면은 적어도 남들의 노력의 2배 이상은 해야 그 사람들과 좀 나란히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계속 공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되면은 뭐 언젠가는 분명히 잘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강의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좀 그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좀 가끔 문의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